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181명 중에서 179명이 사망한 그야말로 참사였죠. 네, 모처럼 휴가를 떠난 가족 단위 여행객들, 한꺼번에 사망하는 등 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유족들이 각종 루머와 댓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만 해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저도 그때 슬픔이랑 충격을 가시지 않는데요. 슬픈 일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한테 도대체 왜 비방글이 올라오는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일례를 보시면요. 이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유족들만 횡재했다. 보상금 생각에 싱글벙글. 아니 이게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변호사님? 네, 뿐만 아니라 유족협의회 대표를 맡은 사람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이 마치 진짜인 양 확산되기도 하는 등 이런 가짜 뉴스도 횡행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라면 응당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큰 참사 상황에서는 이게 사람들에 대한 연민, 동정, 돕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 텐데 이런 참혹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 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인류의 실종, 돈 없은 악성 댓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그 사람들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네,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서 게시글을 썼다. 그렇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범죄고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여객기 참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악성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게요. 의사들하고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그 익명 커뮤니티에 유족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에 대한 의사 커뮤니티 끔찍한 인기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게시물, 제주항공 참사에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수도권 의과대학 4학년생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아들은 한 언론에서 어머니가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1년 더 공부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슬픔을 감내하며 가족 재난 텐트 안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글에 달린 댓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픔을 뒤로하고 시험 때문에 텐트 안에서, 재난 텐트 안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짐작이 안 되고 정말 슬픈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네, 이 아들의 슬픔을 보듬는 대신 조롱하는 내용인 댓글이 다수 달린 겁니다. 네. 그 다수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인데요. 역시 감귤 존경스럽다. 나라면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올 듯이라는 비아냥대는 듯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감귤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감귤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를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국가고시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휴학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국가고시 공부를 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게다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 중에는 고인을 모욕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댓글 너무 충격적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당한 것 가지고 벌 받았니 뭐니 저런 인성을 가진 댓글 남기는 분들이 의사가 된다니까 끔찍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대표가 진짜 유족이 아니다 이러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는데 이에 대해서 유가족 대표의 자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직접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네, 그 해명글 한번 보시면요. 딸이라고 밝힌 이는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탑승자 명단과 유가족 대표 박 씨가 유가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이 허위 사실을 담은 SNS 댓글 갈무리 화면을 올리면서 아버지에게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맡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 권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파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하면 안 돼. 막 사기꾼이라 그러고 마음이 아파.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빠가 할 거야. 힘들어도. 아빠가 그런 사고를 당했어도 도 이렇게 아빠가 똑같이 했어. 내 동생이 하늘나라 갔는데 내 동생 때문에 신경 쓰는 거지. 내가 그런 놈들 학생 댓글 때문에 내 동생 가는 길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심지어 정치적인 싸움까지 몰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 가족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왜 편가르기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보상금만 몇 명이냐?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라는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는데요.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중에서 총 233건이었거든요. 수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14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 악성 게시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대부분 보상금 관련된 거예요. 이 보상금 관련해서 고인을 능욕하고 유가족을 비방하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들인데 더 나쁜 게 이게 한 곳에만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 막 의도적으로 유포한다는 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강력하게 처벌 어떻게 안 됩니까? 네,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의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그리고 특별법이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명예훼손은 게시 사실이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게시글에 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런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가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유가족 대표단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 고소장도 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이가 없는 게 이번 항공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조류 충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류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너튜브가 애꿎은 비난의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너튜브의 게시물에 올라온 댓글을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한테 밥을 줘서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철새 먹이를 주는 행동은 병원균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들 다 멸종시켰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170명 죽인 백해무익한 해충들입니다. 와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이 새들이랑 이 조류를 설명하는 너튜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억제인가 싶어요.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그냥 누구 하나 죽이자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17개 시도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